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입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가족을 보지를 못하니까 조금 의미가 없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많이 설레는 휴식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한테는 명절이라는 단어가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스트레스의 동의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이젠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명절은 누구를 위한 그런 연례 행사였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흔히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있죠. 뭐 며느리의 과도한 가사노동,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뭐 물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문제의 핵심을 조금 흐리게 하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접근을 하면은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으로 좀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는 단순히 누가 일을 더 하고 덜 하고 그런 문제가 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충돌의 결과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은 가족의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 넘었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제 세 집 중에서 한 집 정도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야 한다라는 명절의 어떤 그런 대전제 자체가 조금은 약간 현실이랑 많이 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설문조사도 있어요.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이 가족 혹은 뭐 친척의 잔소리가 가사노동 못지않게 혹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대요. 잔소리가 더 걱정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요즘 사람들이 결국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물리적인 노동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에서 그 고통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심리적인 압박의 정체는 뭘까요? 유일한 범인은 아니겠지만 지목할 만할 것 같은데, 정상 가족의 이데올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가족이라 하면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구상,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압박 같은 거.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아이는 왜 안 낳느냐, 그리고 뭐 명절인데 당연히 다 뭐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건 아니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 사실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거가 숨어 있는데, 그래서 명절이라는 시간은 이 정상 가족이라는 틀에 들어맞아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명절이 마치 자신의 삶이 약간 평가받는, 심판받는 그런 재판장이랑 비슷하게 느껴지겠죠. 어떤 기준이 있고 이 명절은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나를 그냥 평가하기 위한 자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면은 뭐가 스트레스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기성세대랑 젊은 세대가 실제로 살고 있는 가족의 현실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지만 사실상 다른 사전을 참고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라서 그런 경제 속에서 자란 기성세대한테는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을 위한 어떤 기능적인 공동체처럼 작동을 했었어요. 돈이 모자라면 붙여달라 그러고, 이게 그런 어떤 기능들이 실제로 좀 많아 왔잖아요. 그래서 명절은 그 기능을 또 확인을 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자 장치가 되는 거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결국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다들 모인 자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는 완전히 좀 개인화가 돼서 혼자서 살고 혼자서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회 구조가 생겨났잖아요. 가족 3개 중에 하나는 혼자서 책임지는 가족이에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 젊은 세대한테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 기능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지지를 위한 어떤 조금은 선택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능보다
상호적인 존중이 있고 개인의 어떤 행복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는 가치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고 막 이게 맞고 이거 들리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냥 다들 서로 그런 다른 구조를 갖고 오고 있는 자리이니까 다른 문법을 쓰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홍보할 게 있어요. 10월 9일 한글날까지 얼마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아직 집에 한글 과자가 없으면 어서 챙겨보세요. 쿠팡 마켓컬리 지마켓 그리고 한글과자 자사몰에 있는데요. 한글과자 카카오를 팔로우하시면 자사몰 전용 할인 쿠폰을 드리니까요. 어서 챙겨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막 다른 문화권을 보고 비교를 할 때 있잖아요. 막 서양에서 하는 뭐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막 이런 걸 보고 막 가족들이 모이는데 왜 거기선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유독 한국에서 더 힘드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몰라서 묻는 것 같은데 똑같이 힘든 것 같은데 살짝 한국에서 더 힘들어 할 만한 이유들은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측이에요. 첫 번째로는 서양권에서 명절이 주로 축제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하하고 우아하는 자리들이에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7월 4일이나 미국 명절들은 다 그런 축하하는 자리, 그러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명절이 추석, 설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이 조상이나 가문이랑 굉장히 밀접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례부터 시작이 된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 날인 거예요. 그냥 애초에 이미 그렇게 초점이 가족에 그냥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즐겁기 위해서 하는 어떤 연례 행사다, 그냥 서로 반가워해주고 하는 그런 자리다 라기보다는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이 조금 생기고 무게감이 조금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했을 때 서양권이랑 다르게 좀 이 가족 관계의 구조가 좀 다른 거 있잖아요. 서양권은 약간은 수평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한국은 아직 위계질서 같은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그런 문화권에서는 어떤 가치관이나 뭐 감정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쪽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은 현상은 당연히 거기서 좀 생기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명절을 그냥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 없애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배제를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조금은 그냥 시대에 맞게 좀 다듬어 가기 이런 것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명절 사용법을 이제 슬슬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살짝 보이거든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때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굳이 회의라고 부를 필요 없이 그냥 논의를 하셔서 뭐 이번 명절 기간에 음식을 뭐 3가지만 하자, 아니면 뭐 오후 2시에 무조건 뭐 해산하자, 아니면 그런 껄끄러운 주제들이 있으면 결혼, 취업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 설거지하기, 뭐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거나 해도 좋고, 그냥 어차피 연휴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팀별로 뭐 따로 뭐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뭐 또 하거나, 뭐 여행 좀 짤막하게 어디 다녀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좀 같이 논의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체 명절의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절 스트레스는 이제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옛날 같은 그런 방법을 따르기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단순히 그냥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우리가 가족끼리 이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보고 업데이트된 버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갖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지 또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꼭 한번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 어떻게 명절을 보내든 간에 명절을 꼭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함께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